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훈입니다. 8월 첫째 주 일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3일 일요일인데요. 자,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14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서울 11경주죠. KRA컵 클래식 20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서울과 부산의 대상 경주, 이 부산의 대표마 글로벌히트가 다시 출전을 하고 있고, 또 서세스 베파 그런 마필들이 이제 디스파이트윈 부산의 마필들이 모두 다 인기를 끌고 있는데, 서울의 반격이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부산에서 다시 한번 타이틀을 가지고 갈지 11경주 해당 경주에서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일요일은 후반부에 좀 좋은 경주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10경주와 13경주 메인과 준메인 경주를 준비했으니까요.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30초만 광고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하고 인터넷은 다 누구나 다 쓰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시면 받지 못하는 통신지원금 82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요금 자체가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결국 안 받으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 광고를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고요. 자,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까지 72만 원 할인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합니다.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1666-7126 여기 전화만 하셔서 상담 신청만 하셔도 이 스타벅스 커피,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그러니까 상담 신청 한 번씩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인터넷 끝판왕보다 현금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자, 그러면 차액이 100%도 아니고 150%를 다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곳은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끝판왕이 무조건 끝판왕입니다. 365일 상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1666-712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이 더보기란, 댓글란,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광고 끝!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를 보시면 4번 레베랑스, 역시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에 데뷔전을 뛰었던 마필이긴 합니다. 그 데뷔전을 뛰었던 마필, 그리고 데뷔전을 뛸 마필 섞여서 있는데, 아무래도 데뷔전 뛰는 놈보다는 한번 경험을 했던 마필들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레베랑스 안쪽에 대한파워도 팔려주고 있고, 블랙페퍼 이 안쪽에 2번, 3번, 4번 마필들이 나란히 인기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뭐냐? 외곽에 있는 11번 마스터 플랜이라는 말입니다. 자, 외곽 게이트 출발이에요. 근데 지난주하고 주로가 비슷한 주로다. 그러면은 안쪽보다는 외곽이 유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전 경주에 마스터 플랜 뛰는 모습을 봤을 때 데뷔전을 치렀을 때의 모습이 괜찮았어요. 그러면 데뷔전 한번 뛰고 나서는 당연히 성장세를 가지고 있겠죠. 보이고 있겠죠, 성장세를. 직전보다는 말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외곽이라서 전개 풀어나가기가 좋아요. 1000m의 외곽 11번 게이트라고 그러면 전개가 꼬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1200에 11번이라고 그러면 전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안쪽에 대한파워, 블랙페퍼, 레베랑스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되는 마필,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스터 플랜을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2경주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충마는 안쪽에 2번 골든카드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죠. 일단은 기수가 변경된 게 가장 좋고, 체중도 4kg 벌어서 딱 좋게 나오고 있고, 안쪽 게이트 출발에 선입 전개가 가능합니다. 선입 가면은 충분히 안쪽이 가볍기 때문에 골든카드, 기수 변경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골든카드를 축으로 보겠고, 복병 두 마리를 붙여갈 건데, 경주 거리 줄이고 게이트 조건 좋아진 2번 퍼카라를 복병으로 볼 수 있겠고, 2번을 축으로 1번, 8번 말씀드리면서 그다음 2경주 정리합니다.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좀 전반부 2경주였는데 골든카드의 닥터카라. 와, 배당이 아주 그냥 좋은 배당을 초반부에 잘 잡아냈죠. 복승식만 거의 40배 가까이, 쌍승식은 50배가 넘게 나왔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일단 경주가 잘 풀렸고, 제가 평일
월요일 조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는 1조 백광열주 기사마방의 마필들을 좀 주의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태감이 좋았기 때문에 자, 닥터카라가 아주 좋은 배당을 만들어 줬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방송이 좀 도움이 되신다고 그러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를 들어가는데 자, 이번 경주도 또 아파트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뷔전 뛸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윤수일의 아파트냐 로즈의 아파트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완전 복병 마필이었거든요. 뭐 인기 순위 한 6위 정도 팔렸었던 마필인데 현장에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었어요. 그러고 당연히 발걸음 좀 괜찮게 보였는데 조금 아쉬웠었죠. 이번에 다시 한번 뛰고 있으니까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더 많이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고, 자, 안쪽에 트리플 제니, 고스트 게일 이런 마필들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근데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불안불안하죠, 지금. 3주 동안 통털어가지고 안쪽에 1번 게이트 들어온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쪽이 다소 무거워요, 외곽보다. 자, 그런데 아파트는 뺄 수 있느냐? 뭐 뺄 수는 없겠죠. 가지고는 가겠는데 아파트를 놓고 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더 좋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봐야 되느냐? 5번 해원용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원용말하는 말이 각질 변경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주 습성을 이제 바꿨어요. 원래 선행 앞에 가서 지구력이 없어가지고 앞에만 가고 뽀로록 섰거든요. 끝걸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바꿔줬어요. 초반에 나오자마자 땡겨가지고 뒤로 들어가고 모래 맞고 따라가면서 이제 끝에 가서 한 걸음을 쓰는, 앞에서 힘을 쓰고 끝에 가서 죽었던 말을 앞에서 힘을 잡고 끝에서 힘을 쓰게끔, 그건 이제 각질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니까 김영근 기수가 아주 막 애를 써가지고 초반에 막 물고 튀지 않게 잘 잡아서 달래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주고 결승선에서 조금 발걸음을 쓸 수 있도록 이제 말을 계속 고쳐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직전에 보니까 말이 많이 고쳐졌어. 이번에는 김용근 기수가 아주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5번 해원용말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해원용말을 좀 잘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안쪽에 또 1, 2, 3번입니다. 그랜드파크, 히어로초이스, 라운더 벨몬트. 뭐 그랜드파크도 직전에 잘 뛰었고 히어로초이스도 꾸준하게 계속 뛰고 있고, 라운더 벨몬트 얘는 좀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말이 외곽에서 사행해가지고 뛰었을 때는 발걸음이 그렇게 좋더니 똑바로 뛰니까는 뭐 완전 풀빵이야.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여러분 말들이 그래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는 뭐 당연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런지는 뭐 진짜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자, 그런데 일단은 안쪽에 마필들이 일단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인기도를 끌지는 않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깜빡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8번 글로벌 기상이라는 말이 지금 뭐 당연히 팔려야 될 말인데 좀 덜 팔리고는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현장에 가면 또 완전히 배당판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면서 깜빡이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 데뷔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이 주행감사 뛰고 나서 준비가 정말 잘 됐다. 이혁기수가 기승했었죠? 이혁기수가 기승했었는데, 이혁기수가 스타트가 참 좋은 기수잖아요. 그런데 이혁기수가 스타트에서 실수를 잘 안 하는데 말이 실수했죠. 착지 불량을 좀 하면서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결승선에서 힘이 남았어요. 전개가 완전 꼬였죠. 완전. 그래서 잘 못 뛰었어요. 이번에 상태는 더 좋아졌어요. 훨씬 발걸음의 탄력은 좋아졌고, 외곽 게이트 출발에 인기 마필들은 안쪽에 있고 얼마나 좋아요, 편성 자체가.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정말 찬스다. 근데 현장에서 얼마만큼 팔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복병 마필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뭐를 추천드리느냐? 글로벌 기상 말씀드리면서 정리합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최강 스피드와 퀀텀 K. 그러니까 최강 스피드 같은 경우는 뭐 직전에 CC1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착순에 들어왔던 마필이고 잘 뛰고 꾸준하게 뛰고 있고, 퀀텀 K 역시 꾸준하게 뛰고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팔려주는 게 서부 스카이.
자, 서브스카이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조교 때 탄력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조자루 기수가 저번 주에 날랐죠. 이번 주도 괜찮은 마필을 몇 마리 타고 있고, 자, 여기 사경주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 뭐냐? 자, 외곽의 글로벌 함성이 되겠습니다. 그 직전 경주가 5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어요. 5개월. 원래는 발걸음이 없었던 마필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오면 지우는 똥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직전에 5개월 동안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뛰는 모습을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발걸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근데 이거를 어부질이 뽀록으로 한번 뛰었느냐 하고 경주를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이 좋아져서 자력으로 들어온 거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또 외곽 게이트 출발에 다시 한번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는 5개월 만에 복귀전이었고, 이번에는 정상주기 돌아왔고,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여기서는 글로벌 함성이네.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전 경주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서울 사경주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복병 마필 10번 글로벌 함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편성이 많이 있어요. 후반부에 가면. 왜 그러냐면 지난주도 안 그래도 서울은 뭐 부산하고 같이 할 때도 말들이 부족해가지고 막 분할시켜서 경주 만들고 막 8마리, 9마리 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번 주도 14경주하고 이번 주도 14경주하고 하니까 이게 말들이 부족하니까 계속 뭐 어쩔 수 없이 경주 편성은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7마리, 8마리, 9마리 뛰는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인기마, 안쪽에 4번 세네 클래식, 6번 대원 용마, 8번 캔버스 앵구, 뭐 이 3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죠. 다른 복병 마필을 뭐 찾을 수 있느냐? 8마리 뛰고 있고 인기마 필들의 발걸음이 좀 앞서 있어요. 자, 근데 인기마 3마리의 3파전이라고 보고 있지만,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어떤 마필을 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냐? 8번 캔버스 앵구입니다. 캔버스 앵구. 그러니까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 중속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후미권에서 따라가는 마필. 근데 이런 말들이 어설프게 이쪽 안쪽이나 중간권에 이렇게 딱 껴있다. 그러면 스타트 나와가지고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완전 묻혀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뒤로 쭉쭉쭉쭉 밀려나다가 모래 맞고 사라져. 근데 이런 마필들이 오히려 그냥 외곽 게이트 출발이면은 안쪽에 껴있을 때보다는 전개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 외곽에서 이렇게 흐름을 쭉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안쪽보다는 외곽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 출발이네. 그러면 더 좋은 편성을 만난 거죠. 직전보다. 자, 그래서 인기마들의 접전은 맞습니다만, 자, 그 중에서도 캔버스 앵구가 조금 더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6경주입니다. 5등급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뭐 5경주하고 똑같죠. 8마리가 출전하고 있고 거리는 장거리 1700으로 왔습니다. 자, 안쪽에 또 1, 2, 3, 1, 2, 3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원더풀 테크노, 정조희 기수 뛸 만큼 뛰었죠. 자, 승리바로 우주 마이야 기수. 직전에도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해서 여유 있게. 근데 중거리 뛸 때는 말이 좀 따라가면서 헐레벌레 하더니 장거리 가가지고 초반부터 좀 잡고서 힘을 세이브 시키고 가니까 오히려 장거리 라스트에 힘을 더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중간에 이제 숨을 좀 잘 돌려주면 한 걸음 더 쓰는 그런 마필들이죠. 이번에도 상태 좋아요. 마이너스 3kg면 뭐예요? 승급전이지만 상태는 좋다. 자, 그리고 관악승 글로버.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감량 조건은 있는데 감량을 괜히 해주는 건 아니죠. 실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감량을 해주는데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래도 승급전에 치르는 마필들을 좀 한 수 접고 보는 게 맞는데 이번 경주 편성을 이렇게 보면 진짜 말이 없죠. 그래서 그냥 이번 승리바로 우주 승급전 도전이긴 하지만 뭐 기수도 든든하고 말도 괜찮은 승리 바로 우주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5등급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뭐 똑같죠. 5등급의 장거리 1700m 경주 진행이 되는데 직전에 이 김효정 기수가 아주 전개를 잘 풀어냈던 8번 골든볼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직전에 완전 잘 탔죠.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 출발로 김효정 기수가 잘 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희망밴드
선행을 직전에 갔다가 끝걸음이 무뎌졌어요. 근데 지금 주류에서 선행 가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안쪽에 위드 디스크로도 있죠. 자, 그리고 3번 원더풀 세치도 있죠. 근데 문세영 기수가 선행 경합을 구도성을 가지고 있어도 막 싸워가지고 밀고 막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수가 아니잖아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빠르면 가되 어설프게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문세영 기수는 항상 잡고 선입으로 따라가는 전개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희망밴드는 선입 전개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근데 직전에 3착 승급을 했단 말이죠. 선행 가서 무대줌에서 3착 승급.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3kg 받고 승급전인데 3착 승급한 마필이라서 세게 보기는 좀 어렵죠. 원더풀 세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직전 경주 6개월 만에 이제 복귀전을 치렀다가 정상주기 돌아오고 선행을 갔다가 무뎌졌던, 뭐 1번 위드디스크하고 원더풀 세치하고 뭐 선행 싸움을 좀 하겠죠. 어차피. 자, 그러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여기서 전개를 가장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 뭐 당연히 뭐 골든볼이겠지만 인기 1위 마필이니까 조금 덜 팔리는 말 중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마필이 뭐냐 하고 찾아보니까 뭐냐면 예지요. 블랙시대. 선행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뒤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선입 가는 말이거든. 선입. 근데 이번에 자동빵으로 선입이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도 있죠. 얘도 있죠. 얘도 있죠. 어차피 세 마리가 앞에서 싸워요. 자, 그러면 블랙시대가 거기 껴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세 마리 보내놓고 그 옆으로 7번, 8번이란 말이에요. 그쵸? 1번, 3번, 6번 보내놓고 7번, 8번이 뒤따라가. 자, 그러면 그 포지션에서 결승선에서 누가 한 걸음을 딱 제대로 쓰느냐.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골든볼은 뭐 상태 좋으니까 그렇다 치고 블랙시대도 직전과 비교해서 상태는 많이 좋아졌더라. 그쵸? 자, 그래서 이번 7경주에서는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7경주의 7번 블랙시대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국산이 아니고 혼합 4등급 1700m로 바뀌었습니다. 경주 거리는 같으나 편성이 좀 달라졌죠. 안쪽에 블랙사탕. 야, 블랙사탕이 잘 뛰죠. 지금 쾌조의 성장세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 자, 마이너스 2.5km면은 당연히 뭐 승급전이겠죠. 안쪽 1번 게이트. 말 상태는 직전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 어떨지 모르겠다. 자, 그리고 여기 4번 칸맥스. 잘 뛰었죠. 5번 빅토리 퀸. 다 직전 경주 비교해서 다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칸맥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대상 경주를 뛰었죠. 자, 이 1번 경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려주고 있고, 빅토리 퀸도 상태가 상당히 좋고, 자, 여기 인기 마필들이 상태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추천드리고 싶은 보병마 한 마리만 딱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그게 뭐냐? 8번 나올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어설프게 배당 터뜨리면서 3착을 들어왔던 마필이에요. 삼복승에서 배당을 터뜨리면서. 자, 그런데 나올대왕이 뛰었던 모습을 보니까 이 1200 단거리 경주, 단거리 중거리 경주에서는 이 빠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애가 결승선에서 뭐 아무것도 이도저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흐름 따라가면서 묻혀서 그냥 뒤에 갔다가 뒤에 오는 이제 그런 발걸음을 보였었는데 직전에 1700m 뛰는 모습을 보니까 그 1700m는 어때요? 말들이 막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잖아요. 딱 잡고서 페이스 안배를 하고 가잖아요. 장거리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가서 페이스 안배를 딱 하면서 천천히 따라가고 경주 전개를 풀어 나가니까 결승선에서 한 걸음을 더 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그 빠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호흡을 돌려주면서 따라가니까 결승선에서 무산소 운동을 제대로 하더라.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도 1700이라서 직전에 그 1700 뛰었을 때 모습을 보아하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어. 오히려 단거리, 중거리보다는 장거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한 걸음을 쓰기가. 자, 이번에도 1700이다. 외곽 게이트 출발로 전개도 초반부터 뭐 빡세게 밀고 나가가지고 자리 잡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초반부터 나와서 잡고 뒤에 붙어서 따라가다가 결승선에서 딱 한 걸음만 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번 서울 8경주에는 아까 7경주에는 7번을 늘었는데 자, 이번 서울 8경주는 8번 나올대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4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7번 위고하이 그리고 안쪽에 1번 한센스타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죠. 한센스타도
잘 뛰죠. 꾸준하게 뛰는 마필이고, 위고아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앞선에 갔다가 걸음이 완전히 무뎌졌는데, 야, 직전에 너무 못 뛰었어요. 아무리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못 뛸 수가 있을까?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런 발걸음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뭐 승급전에 적응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스토닝퀸도 팔려주고 있습니다. 인기 마필로.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어려워요. 어떤 말을 축으로 갈지도 참 진짜 어려운 경주입니다.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많은데다가 복병 마필들도 또 많이 보이는 그런 경주라서 좀 어려운 편성인데, 자, 이 와중에 이렇게 좀 복잡한 편성인 거 와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8번 천구챗입니다. 천구챗. 그러니까 왜 천구챗을 추천드리고 싶으냐? 일단은 천구챗이라는 말이 요 근래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영 훈련을 꾸준하게 시키면서 컨디션이 좀 괜찮아요. 수영 훈련을 병행하면서 컨디션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얘가 모래를 맞고 후미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와 모래를 피하면서 후미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발걸음이 다릅니다. 물론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말들이 많아요. 흐름이 빨라. 자, 그리고 1200 단거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초반에 그 앞에 빠르게 나가는 마필들끼리 자웅을 겨루면서 서로 좀 빡세게 경합을 하면서 경주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천구챗이 그 모래를 피하면서 따라가기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단거리 1200이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가는 그 전개로. 그래서 따라가면서 모래만 피해준다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얘는 뭐 한 5마리, 6마리 바깥으로 돌아도 모래만 피하면 잘 뛸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외곽에서 결승선에서 한 걸음을 제대로 써줘요. 그래서 이번 경주 흐름이 빨라서 전개가 오히려 잘 나올 것 같은 마필이 뭐냐? 이번 경주는 8번 천구챗을 추천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10경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인기마 두 마리가 딱 먼저 보이죠. 직전 경주 잘 뛰었던 MG베스트. 자, 그리고 7번 럭키 프랭크. 두 마리가 뭐 일단 기본기에서 앞서 있죠. 그쵸? 자, 뭐 당연히 직전 경주 잘 뛰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앞서 있는 거 맞아요.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들인데, 제가 왜 그럼 이번 경주를 주메인으로 잡았냐. 특히나 MG베스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제가 세게 노렸던 마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를 주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다는 거는 이 두 마리를 이길 수 있는 복병 마필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전 경주에 MG베스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게 놓고 추천을 드릴 정도로 했으면 이 MG베스트라는 말을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겠죠. 자, 그리고 럭키 프랭크도 잘 알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그러면 얘네들의 그 발걸음이라든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 정도면 팔리고 있으면 내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이 여기서는 얘네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이 딱 섰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주메인으로 붙어보는 겁니다. 뭐 길게 얘기 드릴 필요는 없어요. 상태가 좋아졌어요. 전개가 잘 나와요. 그러면 딱 됐죠. 일단 두 가지가 만족이 돼 있으면, 두 가지가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승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훈련 상태 좋아졌고, 컨디션 올라왔고, 전개가 직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10경주, 주메인 경주,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놈으로 찾아놨으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좋은 마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KRA컵 클래식으로 진행되는 20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에 뭐 A급 말들이 다 출전하고 있고, 서울의 A급 말들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24, 2025 2년 동안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필이죠. 글로벌 히트 김혜성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곽 게이트 출발이긴 하지만 상관없죠. 말이 뭐 어느 포지션에 가도 알아서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이유가 없고, 자, 여기에 이제 서승원 기수의 디스파이트 윈, 자, 그리고 또 석세스 베퍼와 스피드형, 이런 마필들이 뭐 당연히 부산에서 대표주자로 팔려주고 있고, 서울의 마필들이 밀려있죠. 부산 마필들보다 발걸음이 좀 밀려있는데, 자, 이번 경주 어차피 뭐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다 뭐 대선 경주에 이미 전력은 다 보이는 마필인데, 딱 한 마리만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마리. 그 부산의 마필인데, 얘가
말이 좀 완전 변했어요. 완전히. 물론 이렇게 센 말들하고는 처음 붙어보죠. 그런데 이 말의 발걸음이 예사롭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얘가 무슨 뭐 글로벌 히트하고 석세스 페파, 스피드형, 디스파인트원 이런 말하고들하고 겨뤄가지고 야 이길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얘가 만약에 3착을 들어오면 영광의 퍼스트가 여기서 만약에 3착을 들어오면은 어떤 놈하고 들어와도 여러분 50배는 될 것 같아요. 그쵸? 아예 백판 마필이니까. 아예 안 잡힌 백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합집 백판이니까. 그래서 백판이니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복승식도 괜찮지만 삼복승식도 요즘에 좀 재미가 좋죠. 삼복승식 배당이. 그리고 마번 잡기도 좋고. 그래서 어차피 얘는 완전히 복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삼복승식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필들하고 조합을 하시든 간에 이 6번 영광의 퍼스트가 발걸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영광의 퍼스트는 여러분들이 꼭 삼복승식에 넣어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는 뭐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2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뭐 9번 아침동자죠. 일단 뭐 기본기는 가장 세요. 자, 그런데 지금 57.5 부담 중량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이 문제지 능력은 뭐 나무랄 데가 없죠. 그러니까 부담 중량을 말이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의 발걸음은 뭐 전혀 의심할 여지는 없다. 자, 그리고 콩나물이죠. 직전에 이제 2등급 승급전 처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3등급하고 2등급의 벽은 높았죠. 콩나물도 직전에 잘 탔지만 발걸음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승급전 적응하고 두 번째 경주이기 때문에 직전보다 좀 나을 것으로 보이고 뭐 기본기에 있어서는 강남 불청객도 밀리지는 않죠. 자, 그런데 19주에 공백을 가지고 있어요. 공백을 가지고 있고 1번 게이트 출발이다. 야, 지금 1번 게이트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근데 공백에 1번. 이거는 강남 불청객은 아침 동자한테는 좀 밀리겠죠. 그래서 인기 마필들은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 자, 여기가 참 복잡합니다. 어렵고, 어떤 마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될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마리만 딱 말씀을 드리면, 8번 탑티어입니다. 탑티어. 탑티어도 지금 11주 공백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 쉬었죠. 거의 뭐 3개월을 쉬고 이제 나오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마지막 경주가 2등급 승급전이었어요. 2등급 승급전에 인기 끌고 사라졌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추천을 하느냐? 직전 경주 2등급 승급전을 뛸 때는 말이 다리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리의 컨디션이 좀 별로였다. 자, 근데 2등급 승급전을 뛰었어요. 이번에는 왜 그러면 11주를 왜 쉬었어요? 다리가 지금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서로 이제 마방에서 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컨디션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이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니까 말이 컨디션이 올라왔고 조교도 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잘 만들어 놨어요. 말을 잘 만들었다는 거죠. 충분하게 쉬면서. 그래서 제가 탑티어를 보는 거예요. 오랜 기간 쉬면서 상태가 좋아졌다. 원래 그 탑티어라는 마필이 단거리에서 발걸음이 괜찮은 마필이거든요. 직전 승급전에 좀 안 좋았지만 이번에는 좋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서울 12경주에 추천드릴 복병 마필은 상태 좋아진 탑티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13경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간단합니다. 인기마 3마리 못 믿겠어요. 안쪽에 라이징무입니다. 자, 라이징무 앞말이죠. 뭐 감량 조건은 있어요. 그 감량 조건은 좋은데 이 라이징무가 결승선에서 만약에 맞붙었다 그럼 져요. 왜?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앞말들, 수말들은 그런 현상을 보이는 말이 없는데 이 앞말들은 결승선에서 채찍을 기수들이 때릴 때 이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흔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말들이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나 아프게 때리지 마. 그러고 말들이 사인을 보내는. 근데 거기서 더 때린다. 말들이 안 뜁니다. 아픈데 때려? 그래? 그럼 나 안 뛰어. 에이씨, 몰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말들이 꼬리를 돌리는 게 말들이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고. 아픈, 나 열심히 뛰고 있어. 때리지 마. 그러면 이제 그런 말들은 결승전에 맞붙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지죠. 질 수밖에. 근데 그게 고쳐지면 다행인데 안 고쳐지는 말들도 있어요. 그러면 채찍을 기수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발걸음은 죽습니다. 이제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말이 라이징모고. 자, 안쪽에 3번 라파예트. 믿을 수 있어요? 발걸음? 못 믿어요. 그리고 5번 벌교그래미. 야, 나는 직전에 깜짝 놀랐어요. 직전에 얘가 마이너스 12kg였어요. 마이너스 12kg. 결론적으로 410kg. 현장에서 제가 체중이 마이너스 10kg가 빠졌길래 인기만데 뺀 거예요. 왜? 야, 410kg로 체중이 빠졌는데 얘가 지금 1700을 뛴다고? 그랬는데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뛰더라고요. 이번에도 체구가 워낙 작은데 얘가 뭐 직전처럼 와야 오는 말이지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팔려주고 있는 인기마 3마리를 다 못 믿겠다. 그래서 아예 저는 아예 안 팔리는 복병마표를 놓고 승부를 한번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1번, 3번, 5번 3마리의 조합은 애시당초 없어요. 애시당초 없고 복병마를 놓고 1번, 3번, 5번도 그냥 뭐 얘네들은 거의 받쳐가는 정도. 아예 복 대 복으로 아예 중배당 이상을 노리면서 제대로 된 좀 배당을 노리려고 합니다. 이번 13경주. 그래서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배당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제가 중배당 이상의 중고배당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13경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경주입니다. 1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경주죠. 14번째 경주인데 이거는 뭐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평스톰 출전하고 있죠. 얘가 대상경주는 참 뽀로록이에요. 야, 좀 이제 뛰겠지. 적응해서 뛰겠지. 근데 얘가 형님들하고만 붙으면 안 되더라고. 근데 1번 경주는 또 기가 막히게 뛰어요. 대상경주에 한 2번 제가 노려봤는데 역시 대상경주의 벽은 높았어. 근데 일반 경주는 인정해야지. 인정해야지. 자,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마이웨이. 2000m면 제가 마이웨이를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1600 중거리. 마이웨이가 이 중거리는 또 기가 막히게 뛰거든요. 그리고 또 마이웨이 우리가 또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언제 5월 25일 날 제가 이제 원평스톰 뛸 때죠. 원평스톰 뛸 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정정의 기수의 드래곤스타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때 배당이 얼마였냐? 60 몇 배였어요. 60 몇 배짜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딱 추천을 드렸는데 마이웨이가 그 배당을 딱 깨고 들어왔습니다. 그 뭐 10배짜리가.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죠. 60배, 60 한 5배 정도 됐던 그런 기억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 자, 그리고 여기 팔려주는 말 뭐예요? 마이티데요. 그러니까 승급전을 이제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4kg 감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아무리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감량 조건이 마이너스 4kg고 뭐 원평스톰이나 마이웨이는 뛰어봤잖아요, 같이. 못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문세영이고 3차권에서는 뭐 다른 말을 볼 바에야 마이티데오가 조금 낫겠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인기마 3마리밖에 안 보여. 다른 말이 안 보여요. 마지막 경주는 또 그럴 수 있어요. 막 터지다가 막 경주들이 막 중간에 막 터지잖아요. 자, 그러면 막 고배당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마지막 경주 깜빡이가 딱 팔리면 저 깜빡이 누가 사? 이거는 배당으로 노려야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당을 노릴 수 있어요. 근데 서울 경주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터지다가 마지막 경주에 그냥 깜빡이 딱 들어오면서 끝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뭐라 그러냐. 야, 저 새끼들 배당 저렇게 터뜨리고 지랄하다가 마지막 경주는 깜빡이 주고 빤스까지 다 벗기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번 경주가 딱 그렇게 만들어질 경주예요. 맞죠?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경주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고 있어서 마지막에 엎어치기를 여기서 할 건가 아니면 만약에 중간에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 지고 있어도 여기는 인정을 하고 결대로 갈 건가 이제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저는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경주에서.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가볍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4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중간에
터질 만한 경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간에 막 터져가지고 마지막 경주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배당을 노려야 될까? 깜빡이 삭제해버려 저거? 저 깜빡이 내가 저거 뭐하러 사? 이런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깜빡이가 쉽게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뭐 경마를 하시든 누구와 하시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교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